예, 바로 1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발표 순서는 먼저 그 업종 제한 관련된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전 예방책, 그러니까 약국의 독점 영업권을 인정받기 위한 사전 예방책,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사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결론, 이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론인데요.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업종 제한 약정은 뭐 업종 지정, 업종 준수, 동종업종 금지, 독점 영업권,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대부분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특정 상가 A라는 상가에서 점포별로, 가게별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점포의 업종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상가 업종 제한 약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가의 관리 규약 또는 분양 계약서에 의해 이러한 상가 업종 제한 약정, 동종업종 금지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데 상가 업종 제한 관련 분쟁이 발생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예를 들어서 101호에서 약국에 대한 독점 영업권이 뭐 관리규약이라든지 분양계약서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 그런데 갑자기 뭐 201호 측약국 혹은 뭐 1층에 뭐 105호, 3층에 301호에서 이제 동종업종의 입점 시도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발생되는 분쟁 유형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분양회사가 상가 건물을 시공을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101호는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례는 102호를 분양할 때 거기다가는 업종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서상에 아무런 문구가 없는 경우입니다. 101호 계약서에는 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되어 있는데 102호에는 업종 지정이 없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201호의 경우에 최초의 업종은 지정이 안 되고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행사가 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은 시공사나 신탁회사가 대신 분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분양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시공사가 자체 양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업종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201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301호 이 세 번째 사례는 처음에는 업종 지정이 잘 됐어요. 301호는 뭐 학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학원이 아니라 뭐 식당으로도 쓰였다가 아니면 커피숍도 됐다가 막 업종 지정이 형해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세 번째 사례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업종 제한 관련된 일반적인 그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그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수분양자, 그 수분양자라는 말은 최초로 분양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지위를 양수한 자,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 혹은 그 점포를 임차한 자,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 그러니까 다른 점포 부분 소유자든지 임차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그러니까 인정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침해하고 있는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최초의 그 시행사가 분양을 할 때 101호, 102호, 103호 등등의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는가?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업종이 지정이 된 건 맞는데 만약에 102호에서 신규 동종업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101호에서 이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102호에서 약국이 새로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신규 입점자에게 업종 제한 약정을 적용시키는 게 뭔가 부당한 어떤 예외적인 사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이제 이 문제인데, 이 특별한 사정, 예외적인 사유가 뭔지는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묵시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102호에서 약국을 하는데 102호 점포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서 약국을 하려다가 102호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임대차 계약에는 아무런 뭐 업종 제한에 대한 문구가 없었다. 그래서 102호 임차인은 나는 업종 제한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법원이 묵시적으로 꼭 그런 문구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분양계약서 최초 분양계약서를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매매 계약이든지 임대차 계약이든지 그 계약서에 아무런 문구가 없다 해도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업종 제한 약정에 구속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전 예방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하냐면은 상가에서 독점 영업권을 가지고 101호에서 약국 영업을 이제 시작하시고자 할 때, 또는 여기다 기재는 안 했는데 이미 독점 영업권이 있는 101호 약국을 이제 인수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임대차 계약을 통한 인수이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서 그거든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인수하시든, 그래서 그 중간에 독점 영업권을 가진 약국을 인수하시고자 할 때 그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번부터 1-3번은 관리계약과 관련된 거고 2-1에서 2-3번은 분양계약서와 관련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3번은 공통적인 것이고요.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체크리스트 설명 전에 최초 분양계약서, 그러니까 그게 뭐 2010년에 체결된 거든 2000년에 체결된 것이든 어쨌든 그 상가가 최초에 시공이 돼서 준공돼서 분양할 때 그 최초 분양계약서가 이 업종 제한 약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에서 그 최초 분양계약서의 문구를 가지고 서로 원피고 간에 다툼을 하고 그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 의미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최초 분양계약서 검토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 분양계약서에 업종 지정 문구가 들어가고 계약서 본문에도 뭐 다른 점포 업종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업종 지정이라는 모든 법리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 최초 분양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사례랑 동일한 건데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드리면은 101호는 정상적으로 약국 지정됐다가 뭐 1차 매수인 약국으로 또 약사님 매수하셔가지고 약국으로 했고 또 2차 뭐 매수인도 약국으로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해왔는데 독점권을 가지고 102호가 처음에 업종 지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매매가 됐다가 나중에 또 2차 매수인이 갑자기 약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왜 그럼 도대체 최초에 102호 분양계약서에 업종 지정이 안 돼 있냐, 업종 지정, 독점권 침해 금지에 대한 문구가 왜 안 들어가 있냐,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1호를 분양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사가 뭔가 부도가 난다든가 해가지고 시공사나 신탁회사가 분양할 때 다른 양식의 분양계약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여기도 업종 지정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다른 양식의 분양계약서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사례에서는 그 301호에서 약국이 아니라 그 학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어 오다가 뭐 아까는 이제 형해화가 됐다고 했는데 뭐 커피숍도 운영하고 뭐 학원도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또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소유자가 뭔가 빚이 많아서 이렇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매 낙찰자가 약국을 시도하는 사례. 요것도 되게 좀 중요한 사례인데, 그러면은 그 301호 경매 낙찰자가 업종 제한 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떤 그런 사정이 있는지 이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 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 특히 2번 사례랑 3번 사례가 되게 좀 까다롭고 되게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설명을 시작드리면은 관리계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그 101호에서 이미 독점권이 있다, 약국 독점권이 있는데 그것을 뭐 인수를 받으시려고 한다 했을 때 확인하셔야 될 게, 그럼 그 상가에 관리계약이 있냐?
이 관리계약은 이제 관리단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계약부터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 임대차로 들어가시든 아니면은 매수인으로 들어가시든 아니면 최초 수분양자로 들어가시든 최초 수분양자일 때는 당연히 관리계약은 없겠죠. 그러면 그 관리계약에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하시고 또 해석상 논란이 있는 어떤 모호한 규정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근데 관리계약은 대부분 그 지방자치단체 표준계약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표준계약에는 업종 제한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10조의 2라고 한 부분이 서울시 표준관리계약인데요. 보시면은 관리단은 규약으로 전유 부분의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미래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지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규약상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되게 좀 드뭅니다. 저도 몇 차례 못 봤고 그래서 그 이유는 이게 독점권을 보장받으려고 하시는 구분 소유자들이 있으신 반면에 그러니까 뭐 약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병의원 운영하시는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양한 업종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구분 소유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은 또 그런 입장을 또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관리규약에 업종 지정, 업종 제한 규정을 두느냐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 대립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 서울시 부분, 예, 표준관리규약 부분은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 1-3번으로 그럼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그럼 그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만약에 관리규약에 보니까 거기에 업종 제한 약정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 점포의 업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아 오케이다. 그러면은 이 점포는 약국 독점권이 인정되는 데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인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이게 관리단 상가 관리단들이 관리 계약을 만들 때 사실 좀 그 엄격한 절차가 있는데 그걸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관리 계약인지를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크게 한 3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족수 그리고 누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뭐 임차인이라든지 누가 대신 서명했을 때 그때 대리권 증명서면 뭐 위임장 같은 게 관리단에 제출이 됐는지. 3번째로 공유관계 그러니까 A라는 점포에 대해서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는 갑과 을 중에 누가 도장을 찍을지에 대해서 정해야 되거든요. 을이 갑한테 내 의결권은 갑이 행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갑이 50% 지분을 모아서 100%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데 이게 크게 보통 분쟁에서 3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 의결 정족수라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집합건물법 보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75%라는 거는 구분 소유자 전체 숫자 기준이면서도 또 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상가에 구분 소유자가 10명이에요. 근데 관리계약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4분의 3 이상 그러면은 8명이잖아요. 7명은 안 되고 8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전용 면적, 전유 면적 기준으로도 75%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뭐 두세 명이 있는데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의 면적이 엄청 넓어서 4분의 3 이상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은 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제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률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41조 부분이 있거든요. 서면에 의한 결의인데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7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5%는 관리계약 만들 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어서 이렇게 투표하고 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관리계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회를 연 게 아니고 서면 형식으로 이렇게 도장을 받은 거니까 그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8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많은 상가들에서 관리 계약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든다.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다들 영업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예 그냥 도장을 받는 형식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80%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2013년에 개정됐는데 그때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그러니까 내가 구분 소유자인데 내가 아니라 뭐 임차인 혹은 제3자가 대신 도장을 찍었다. 그 관리 계약 동의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의장에게 그러니까 의장은 결국 관리단 측을 말하는 건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니까 위임장 같은 거를 제출을 할 의무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3년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이전에 체결 만들어진 관리 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인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대법원은 인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 사전적, 포괄적, 묵시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냐면은 관리 계약을 만들었는데 뒤에 인제 그 도장 찍는 그 연명부가 있거든요, 서명부가. 거기에 막 부분 소유자들이 도장을 찍어요. 근데 뭐 어떤 점포는 부분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대법원이 그런 경우들을 대부분 좀 인정을 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2013년 아까 앞에서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대신 찍으려면은 위임장 같은 서면이 제출돼야 되거든요. 그 의무가 부과돼서 지금 기존의 이 대법원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저는 약간 의문인데 아직 그 명확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법원 판결들은 아까 말씀드린 2013년 그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 이전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대법원 판결은 2015년 판결이지만 여기서 문제된 관리규약은 2013년 이전에 제정된 작성된 관리규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약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분양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은 어떤 그 상가에 뭐 101호 약국을 인수하시고자 할 때 관리계약상 업종 제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유효한 건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뭐 최소한 뭐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아니면 관리단 통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이 분양계약서로 넘어가서 분양계약서에 기초한 그 상가업종 제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01호에서 약국을 영업하시고자 한다. 근데 그 101호 약국을 인수하시고자 한다 하면은 일단 101호의 최초 분양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최초 분양계약서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근데 시행사가 인제 분양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분양 광고에 뭐 101호는 약국, 102호는 편의점, 103호는 뭐뭐 이렇게 업종을 지정한 걸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분양 광고는 분양 계약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에 업종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금 보여 드린 화면이 분양 계약서 그 샘플인데 제가 인제 담당했던 사건에서 그 실제로 문제가 됐던 분양 계약서 샘플인데 보시면 여기 약국 그러니까 분양 용도 업종의 약국, 독점 보장 써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이게 표지고요. 위에가 표지고 밑에는 본문. 이제 뒤에 붙는 본문에 보시면은 5조 1항에 영업 업종은 점포별로 지정된 업종의 하나에 영업하여야 하며 약국 또는 의약품 판매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 돼 있죠. 그러니까 계약서 표지에도 독점 영업권이 보장되고 계약서 본문에도 독점 영업권이 보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점 영업권이 분양계약서에 명시가 되게 되는데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정업종이 아니라 뭐 권장업종이라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분양용도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란에 이게 아니라 뭐 권장업종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업종 제한 약정으로 볼 수 있다는 예 판시를 한 적이 있고요. 요 지정업종 의미는 뭐 약국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형태가 되게 잘 돼 있는 분양계약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독점이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고 독점 보장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약국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독점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데 독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더 확실한 거죠. 그리고 표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문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본문에 약국 또는 의약품 판매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되게 좋은 거죠. 그냥 영업 업종은 점포별로 지정된 업종에 하나를 영업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도 보호가 되는 거는 맞는데 특히나 약국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 주면 가장 좀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2번 보시면은 근데 101호로 들어가신다고 할 때 101호 분양계약서 한번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 3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사례랑 비슷한 건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다른 점포들 분양계약서도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 구해 보셔야 돼요. 102호든지 301호, 302호, 뭐 201호 그 분양계약서들에도 똑같이 업종이 지정돼 있고 업종 준수 의무가 계약서 본문이라든지 그런 데 규정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내가 인수하려는 101호에는 있다고 쳐도 201호에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201호 신규 입점자가 갑자기 내가 확보한 201호 최초 수분양 계약서에는 업종 지정 규정이 없는데요 하면서 인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측약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1호 계약서만 보셔서는 안 되고 201호, 301호든지 가능한 한 좀 다른 점포들 계약서도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체크리스트 2-3번인데요. 101호 외에 다른 점포가 혹시 경매나 공매된 경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만약에 뭐 201호가 경매로 넘어간 점포다. 그러면은 점포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 제한 약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독점 영업권자에게 되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201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만약에 뭐 청약복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 독점 영업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거라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3-1번은 인제 관리계약이나 분양계약에 의한 그 업종 제한 약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그 상가에서 혹시 업종 제한 관련 소송이 있었는지 그 꼭 약국을 떠나서 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소송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 소송에서 기존 독점권자가 졌다. 그러면은 그 상가는 좀 그 업종 제한 약정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상가라고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은 좀 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가 분양 계약서상 독점 영업권을 인정받기 위한 샘플 규정을 보여드리면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 약국하고 독점 이런 독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고 독점이 없더라도 약국이라는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기기재 아까는 손으로 쓴 거였는데 손도 좋지만 손으로 쓴 것도 좋지만 타이핑이 가장 또 좋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본문에도 수분양자는 기재된 업종으로만 점포를 사용 수익해야 된다. 타 점포 업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업종을 변경하려면 산 지정받은 구분 소유자 상가 관리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101호 외에는 약국으로 영업할 수 없으며 어 뭐 이러이러하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최초로 지금 분양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공돼 가지고 분양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약국으로 분양받으시려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 분양 회사랑 좀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분양 계약서 문구에 좀 관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요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도록 좀 분양 회사를 푸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101호 약국의 독점권을 더 좀 강하게 부여받을 수 있고 요런 101호 외에는 약국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문구가 좀 들어가면 가장 좋은 게 그래야지 이게 딱 활자로 박히면 102호, 103호, 뭐 201호, 202호 사람들도 같은 양식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더 하더라도 101호 외에는 약국을 영업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